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 네. 런닝머신 위였나 봐요. 웬 런닝머신? 제자리 걸음입니다. 위치가 표현 똑같습니다. 이 코스피는 이번 주 시가와 종가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마무리가 됐죠. 근데 제자리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이거 또 개인들 많이 물려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예. 밑으로 뒤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900 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880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면서 네. 좀 걱정이 더 늘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시장 상황이 정말 재미가 너무 없다 싶으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어렵다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목 진단에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스터 진단 전문가 두 분 모셔봤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선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금산 전문가부터 인사 좀 다시 나눠보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선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코스피도 그렇지만 이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려나던데 다음 주도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코스피가 좀 덜 빠진 이유는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삼성전자,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은 SK 하이닉스는 뭐 경고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네. 뭐 LNF나 위메이드 같은 프로비스 같은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진 거니까요. 큰 의미는 없다고 뭐 보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종목으로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고른다면 실적이 좋은 낙폭 과대 종목을 골라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그런 포인트인데 네. 또 사람마다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과 낙폭 과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굳이 나눈다면 그렇죠. 굳이 나눈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면 실적주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예, 그리고 왜 그게 그런지는 잠시 후에 또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의입니다. 나눠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 조건, 요건 같은 거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 보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 연락처에서 뭘 말해야 됩니까? 원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건데 그거 네. 당연히 적으시는 거고 당연하고. 오늘 금산 전문가하고 이재필 전문가, 금산 전문가입니다. 두 분 평소보다 더 핸섬해지신 것 같은데요? 점점 이 웹캠 앞에서 계속 있으시다 보니까 네. 최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냥 인상까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그분과 함께 매칭을 해 드리도록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인사 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섭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네. 70명도 채 안 됐었는데 네. 120명까지 한 방에 늘어났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네요. 가장 먼저 또 반겨주신 내돈내산 생각나나님 종목 진단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초만 인사나를 기회 좀 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미영님도 와주시고, 미영님 오셨군요. 남극공님도 와주십니다. 그리고 스카이님께서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인 비덴트 또 궁금하신 것 같아서 종목을 또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토비, 우리 토마토 노비, 굉장히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토비 덕분에 토비만 얘기하는 건지 참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혼동시키려고 일부러 토비를 넣은 겁니다. 이제 어쨌든 채팅창은 부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종목 진단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유니슨이고요. 유니슨이요. 네, 4,100원에 20%. 4,100원에 20%. 네, 네, 이 종목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1년 다 돼가네요. 1년 정도 되셨고, 네, 확실히 지금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동안 계속 내려갔어요.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목소리 기운도 많이 없으신데 주가 상황이 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니슨 지금 가장 궁금한 포인트 어떤 점일까요? 지금 손절하기는 좀 늦은 것 같고요. 네. 단가를 좀 낮춰서 음.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이고 매도를 해야 되려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전략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네네. 네, 천장님 그러면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까요? 이재필 전문가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유니슨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의 뭐 지금 매수하시고 계속 내려왔는데, 2,000원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브레이크 좀 잡을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뭐 매수하신 지가 1년 정도 되셨으면 네네. 작년 초, 그때 당시에 뭐 시장도 한참 좋고 막 풍력 쪽, 그리고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으쌰으쌰 해갖고 굉장히 좋을 때, 그럴 때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그 이후로 6월 달에 4,700원 정도까지 가긴 갔는데, 요때는 놓치셨나 봐요, 타이밍을.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의 대표적인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뭐 한 5년 정도 전 2007년도, 2006년도 이때도 풍력 바람이 굉장히 크게 한번 확 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다른 것들이 없었고 이 유니슨이 굉장히 대장 역할을 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지금 보면 2007년도였네요. 이게 뭐 4,000원대에서 4만 원까지 그때 당시에 뭐 10배 이상을 그냥 1년 만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게 중국 쪽에 뭐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상당히 투기적으로 움직였는데 뭐 지금은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희망은 좀 있어요, 시청자님. 뭐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작년까지는 이게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작년 한 3분기까지 뭐 한 80억 이상 이게 좀 흑자를 냈거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좀 비수기라 갖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일단 실적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유니슨이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이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 한 2가지 정도가 좀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유니슨도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를 주로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도 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저기 위넨피라는 회사하고 공급 계약 체결하고 막 그랬는데 요건 100% 자회사인데 유니스는 자회사입니다. 근데 요쪽이 북미 쪽에 풍력 타워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내수하고 수출 비중이 보게 되면 한 7대3 정도로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자, 근데 이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미국 쪽에 그쪽에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육성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BBB 법안이라고 지금 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조맨치드 의원이라고 계속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걸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 조맨치드 의원은 BBB 법안은 뭐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요게 일단은 좀 통과가 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물가가 워낙 좀 시끄러워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이 BBB 법안 전차적인 거는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그 조각조각 내서는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조각 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맨치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 기후 변화 관련되는 이런 예산들은 내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향후에 약간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법안만 따로 떼내갖고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지금 워낙 좀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뭐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쪽도 시끄럽고 그다음 이란 핵 협상이다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갖고 그쪽에 좀 신경을 쓰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요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있으면 통과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내적인 요인들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이번에 지금 오늘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 토론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굉장히 막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원자력 쪽, 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게 그런 거예요. 이 여당 후보가 좀 됐을 경우에는 이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야당 후보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원자력 쪽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관전 포인트예요. 이건 정치 성향을 떠나서 냉정하게 딱 놓고 보면 이 여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 풍력 쪽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물론 뭐 이 풍력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쪽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원자력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둘러 갖고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지금까지도 기다리셨으니까 뭐 실적 적자 날 때 좀 저 4,000원대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왔으니까요. 이 흑자로 전환해서 조금 실적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나오면 그 가격대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일단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국내 요인들은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들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시고요. 저때 뭐 대선이 지나고 그때 한번 다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뭐 미국 쪽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는 뭐 3월 9일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요.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갖고 그때 다시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거, 그것만 갖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점이 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일단 대선이 좀 지나고 나서까지 지켜보시다가 그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진단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유니슨 살펴드렸는데, 네. 한 번 갔을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가다가 네. 그 날개가 좀 꺾여서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전문가의 전략을 또 들으면은 이걸 예. 꼭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또 갖고 있는 그렇죠. 새로운 어떤 또 방향성을 또 제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도 전화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 삼성물산이고요. 예, 예, 예. 바로 용건부터 들어오시네요. 급하시군요. 시장 대응하시기는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 맞아요. 이게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좀 지치신 네. 것 같고, 오늘 한번, 네. 일부 이런 걱정되는 부분 풀어보죠. 삼성물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얼마에 사셨어요? 13만 9천 원에 20%입니다. 아하, 13만 9천 원.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네. 내려온 종목이 네. 사실 네.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유니슨도 그렇고 지금 삼성물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약간 미끄럼틀 타듯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갖고 계신 우리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진짜 속이 많이 타들어가죠. 오늘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예. 그나마 조금 연말에 조금 이렇게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내려갑니다. 자, 보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팔기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기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근데 또 회사가 실적도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너무 예, 떨어져 맞아요. 있어서 예, 어떻게 예, 예.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은 아주 그냥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하. 네, 확실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 선택 아주 잘 해주셨고요. 삼성물산 네. 과연 이 아주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물산 진단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연말에 가지고 계셨죠? 이거 작년에 전문가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름에 맞아요. 여름에 제가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에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 이 이제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네, 배당금이 얼마냐면 4,200원 배당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만 8,500원이니까 그 배당금이 4,200원이 이제 3월달 그 주총이 끝나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감안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제가 똑소리 나는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아마 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강의해드리고 난 이후에 궁금하시면 질문하십시오. 네네,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제 시장의 중심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이동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주사가 저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인 그런 지주사가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하고 CJ, 뭐 LG나 뭐 SK, 뭐 GS, 하나 같은 종목이 있죠. 저는 시장 환경이에요. 가치주에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저는 바뀐다고 했습니다. 매크로 환경도 좀 긍정적이고 어제 보시면 그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2%를 돌파를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성장주는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은 반면에 지주사는 지금 거기가 뭐 PBR이 0.5에서 0.8배 사이니까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주로서 금리 상승기에는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저는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그 삼성물산의 올해 제가 예상 그런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은 대략 한 지금 지난해보다도 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34조 정도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1조 한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는 기업 자체의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 뭐 건설이나 상사, 뭐 패션, 레저, 바이오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자산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삼성물산의 현재 그 시가 종액을 놓고 보면 20조 2천억 정도쯤 되거든요. 저는 결국은요, 얼마나 지금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가 이거 다 빠졌어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럼 가장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그 성장주들 주가 지금 반토막 난 종목이 한 60, 70%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 종액이 20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를 저는 깨차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5%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5% 가지고 있으니까 이 5%를 지금 계산하면은 한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22조가 돼요.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분을 43%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분만 하더라도요, 이게 21조예요. 그 다음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19% 가지고 있잖아요. 요 지분의 가치가 한 2조 한 4천억 대예요. 그 다음은 삼성 SDS 지분 한 17%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략 한 1조 한 8천억 대예요.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 7%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 종액은 20조인데 지금 자산 가치가 47조가 되니까 할인율이 대략 한 65% 정도 되잖아요. 65% 정도 할인율을 지금 받고 있죠. 저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 삼성물산이고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뭐 단기적으로나 또는 뭐 중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는요,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지금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저는 30%도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체 금액이 30%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 종목은 5% 정도 또는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30% 비중을 채우세요. 채우셔가지고 매수한 가격대가 13만 9천 원이니까 그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가 인내심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전략이에요. 제가 만약에 주식한다면 저는 삼성물산 일단 지금 자리에요, 가감하게 매수해서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니, 기업 가치도 좋고 회사는 참 좋아요. 맞아요. 근데 추가 그런데 매수를 이제 해서 네, 나중에 매수하셔가지고 그 단가까지는 매수 올라오고 가격이 좀 지금 시간이 걸리겠죠. 13만 9천 원이니까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의 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오니까요. 이 종목은 보유 기간을 한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잡으세요. 지금 네. 2월이니까요.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까지 간다면 뭐 한 14만 원 정도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손만 갖고 있으시면은 그래도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다 해결되셨죠? 네, 편안해요. 다행입니다. 그 삼성물산 이제 또 잘 네. 나오시고 또 새로운 또 좋은 종목으로 또 갈아타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또 연락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삼성물산 추가 매수를 해서 총 30%까지 늘리고 매수가 13만 9천 원까지 기다려 보자는 건데 그 시기는 5월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따뜻한 봄이 올 때쯤 이 종목을 매도하면서 나오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뭐 상당히 저평가 됐다는 거는 또 많이들 공감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 통해서도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옥동자님, 오케이동자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네. 자 그리고 주미영님, 내돈내산 생각나나님까지도 함께 의견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남극공님께서 우리 토비를 되비라고 놀리시는 건 이 말씀이 너무 심하시긴 뭐가 심해요. 토비는 되비가 맞습니다, 여러분. 돼지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많이들 놀리시고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토비는 뭐 그런데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토비?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네, 뒤끝 장난 아닌 것 채팅창에 뭐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비 믿어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도록 어떤 할게요. 건가요? 김경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풍산 살펴볼 텐데 먼저 하셨죠? 매수 가격 35,500원이에요. 네. 자, 20% 비중인데 참 안 올라가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풍산도 보면 지난해 5월에 5만 원 가까이 갔다가 그 뒤로 참 많이 내려왔거든요. 3만 원입니다. 예, 어느새 지금 31,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물론 매수하신 가격이 뭐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풍산 언제쯤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풍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참 안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전체 시장도 같이 조금만 이렇게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주가 자체가 대비 지수 자체가 대비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돼지는 아니에요. 고점에서 뭐 저점까지 아이고. 이렇게 보면 지수가 한 15% 아시나죠?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시원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뭐 그렇다면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만 보더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 다들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풍산은 그래도 빨간불이라도 켜고 있으니까 뭐 그나마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간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회사 기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풍산은 동 가격하고 많이 좀 연동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죠. 크게 풍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좋으면 다 좋습니다. 동 가격하고 그 다음에 저 방산 쪽. 자, 근데 이 동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지난 4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많이 올랐죠. 근데 방산 쪽이 조금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4분기에 이 실적 나온 게 그 전에 예상치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이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워낙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돈 가격이 또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는 뭐 오미크론 때문에 어디 못 움직이고 이 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시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격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관리도 안 한대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걸려도 그 걸린 사람들 동선 추적도 안 한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공장 돌아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에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 있죠. 전기차 섹터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 풍산이 동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일렉포일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일렉포일은 얇은 구리막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수요가 많다 보면 이 풍산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라볼 수 있는 돈 가격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한 3,1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는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이익이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쌉니다, 이거도. 풍산도 마찬가지. 지금 저 주당 순자산이 한 5만 원 가까이, 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31,200원이면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이런 것들보다 현저하게 싸게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 이렇게 돼 있죠. 자, 240선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0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선이 뚫긴 뚫었는데 조금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서 좀 있으면 또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정배열 국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이평선들도 이렇게 정배열 국면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120평선을 내려오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거 다 빠지는데 내 건 안 빠지는구나, 내 건 덜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대인데요. 자, 그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차분하게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소식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하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좀 보유해보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종목 진단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질문들 많이 와요. 아니 근데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릴 게 생겼어요. 어떤 아까 겁니까? 사실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네. 지금 좀 떠올랐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진단해 주셨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아니 아까 전에부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좀 올라왔던 내용이고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 드리려고 좀 기억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경지돼 있는 거. 요거 네. 이 거래 다시 재개가 될까? 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속이 터진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문가님? 자, 일단 요게 오스템 임플란트는 진행 상황부터 일단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에 1월 3일 날 우리가 그냥 횡령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1월 3일 날 바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 횡령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상장 실실 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걸 상장을 그냥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심사를 좀 해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1월 24일 날, 이게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다. 이거 그냥 상장을 유지를 시켜서는 안 된다. 심사해보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 심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조사를 했는데, 워낙 좀 방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원래 15일인데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2월 17일 날 결정이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그냥 바로 즉시 거래가 재개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게 또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판정이 날 경우에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현재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 2월 17일 날 요게 결정이 나는데 거기서 즉시 거래가 아니라 심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15일 이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를 갖고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 20일 이내에 요거 심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바로 즉시 거래 재개가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상장 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개선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자,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이 개선 기간에서 살아나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정지됐다가 이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난 다음 살아난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케어젠 같은 것들 감사 의견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잘 살아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거래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2월 17일 날 여기서 뭐 그냥 즉시 저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로 나오면 그게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2020년도, 그러니까 저 재작년이죠. 저 2020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981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작년에 거래 정지된 거, 그러니까 그 실적, 2021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400억 이상이 나올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액 중에 상당 부분을 뭐 금괴도 회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 계좌, 참 주식 해갖고 많이도 깨먹었던데 보니까 참 뭐 돈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식 계좌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막 상당 부분 이렇게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 횡령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는 대외 신뢰도에 대한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정도가 되는데요. 외국인들 지분이 44%나 갖고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 3.98%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빅토리아 캐피탈도 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쪽도 2%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1%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면 개인 직원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 갖고 상장 폐지가 되기에는 너무 큰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장 폐지보다는 명분은 상장 유지 쪽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거래 재개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진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거래 재개가 되면요, 그 다음에 주가, 그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충격은 좀 있겠지만 네. 단기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왜 우리 군대 가서 그렇게 배우죠. 포탄이 한번 떨어지면 그 자리에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뭐 저런 부분들이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음번에 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실적 부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상당히 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이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속이 타나 봐요. 막 하는 얘기가 뭐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조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식립 기준이지만 임플란트 식립 기준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상징성도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뭐냐 하면 지금 매출 기준으로 1위 업체가 스트라우만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매출액이 약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39조예요. 그런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올해 1조가 매출이 1조가 나온다라면, 대표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나온다라면요. 그러면 매출은 약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지금 이게 2조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은 20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베이붐 세대의 인구 구조도 이 회사에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뭐냐 하면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1971년생까지 전부 다 100만 명이 넘었어요. 출생자 수가. 그 중간에 1965년생만 99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노령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인구 구조도 유리한 거고요. 정부 정책도 좀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죠. 얼마 전에 여당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탈모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임플란트도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2개까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2개가 아니라 4개까지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공약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게 입을 열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치과 가기가 상당히 좀 꺼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 잘못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듯이 거래되진 않을 겁니다. 그 초반에는 조금 출렁출렁하고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의료기기로 크게 또 묶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치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약간 좀 부진하다면, 피부과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잘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다 그런, 피부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처럼 금방 좀 따라 붙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피부과만 더 갈까요? 피부과보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구 구조가 지금 저도 사실 이 임플란트 이가 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좀 했는데요. 이게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 2개 하면 될 거를 4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피부과야 돈이 없으면 못 가고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의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래가 재개되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피부과보다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긴 이게 먹는 거랑 또 연결되니까. 아니, 피부과는 관리하면 좋은 건데 네. 이빨은 안 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냥 피부과도 워낙에 다들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치과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네요.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고통받았던 소액주주분들 많으실 텐데 네. 큰 참고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초심님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와주시면서 네. 다날. 오늘 이 종목이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예. 힘이 빠지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11,400원의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5% 정도 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늘려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다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날이라는 종목은 중기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다날이라는 기업은 단기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주가가 5,000원대 주가가요. 거의 18,000원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거의 10,000원대 와 있잖아요. 그죠? 이 등락이 너무 심한 거죠. 우리가 NFT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리면 다날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휴대폰 이런 결제 서비스 업체인데, 이 기업이 지금 그 자회사 하나가 있죠. 제가 자회사 하나 볼까요? 기업을 여러분들 조금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다날이라는 기업에 이 다날 핀테크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가 다날 핀테크입니다. 지금 다날이 요 지분을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다날 이 핀테크라는 기업이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업체예요. 그래서 이 다날이라는 기업이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분류가 되어 있냐면은 가상자산 관련주 또는 뭐 암호화폐 관련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같은 업종을 한번 볼까요? 아마 차트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다날이라는 기업이고요. 하나 볼까요? 비덴트라는 종목 하나 볼까요? 예, 한번 보세요. 차트가 비슷비슷하죠? 이게 나와 있는 게 비덴트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비덴트. 하나 더 볼까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나와 있는 게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비슷비슷하죠?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기술 투자.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같은 동종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같은 섹터, 같은 업종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위지트. 이게 위지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다날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은 시장의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이슈, 재료, 모멘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그 다날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그 동종 업종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뭐 갤럭시아 머티리라든지 또는 뭐 비덴트라든지 또는 위지트라든지 우리 기술투자보다 훨씬 더 이 기업은 본연의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죠?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라고 하는, 이 통합 결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매력적인 꾸준한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12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1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위쪽으로 리바운딩 한번 나올 거예요. 제가 보통 우리가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 이 되돌림은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33%의 보통 되돌림이 나옵니다. 보통의 종목은 다 그렇게 되돌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종목은 한번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지 마. 이런 종목은요, 단기 접근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서 팔고 나오고, 또 매수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서 팔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중기 종목은 아니고 단기 종목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이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12,000원까지 상승세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오면 또는 12,000원에서 12,500원 요 사이 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또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지금 주가가 1,4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시장을 잘 보시면 이게 유동성이 많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돈의 자금이 많을 때는 이런 종목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그 지난해 9월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9월달은 이 시장에 자금이 워낙 많았을 때고요. 지금은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도 짧게 나오는 거니까요. 까지 계시다가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다시 또 저점 10,000원대 미만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 가상자산 관련주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비중은요 5%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제가 이게 다날이라는 종목을요. 제가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현금성 자산도 한 1,200억 정도 들고 있고 제가 이게 보면은 좀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날의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68억인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경상이익은 47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396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영업이익은 68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96억이잖아요. 요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가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 볼지 못하고 주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요. 무형자산이에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형자산의 가격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의 영업외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날입니다. 전략이 10,000원 미만에서는 저점 매수 오케이. 그리고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 아니니까 5% 그냥 가지고 가면서 네. 시장에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다날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 때도 종목 연결할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 금산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